네, 굿모닝 인포맥스 3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유미 앵커는 혹시 미국 정치권에서 코끼리와 당나귀의 대결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코끼리와 당나귀의 대결을 잘 모르는데 오늘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힘센 코끼리는 네. 미국의 공화당을 아, 상징하고요. 예, 공화당을. 부지런한 당나귀는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합니다. 11월 8일 오늘이죠. 바로 이 코끼리와 당나귀가 입법 권력을 두고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 정책의 의사결정을 의원을 뽑는 그 날이라서 우리나라 경제계는 물론이고 세계 전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영태 기자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이 예상을 해보는 기사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멘트가 될 것 같은데 잘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뭐 미국 정치 선거 전망을 제가 경제 언박싱에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투표가 시작될 거거든요. 11월 8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중간 선거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식으로는 국회의원 뽑는 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뽑는 날 뭐 투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세계 1위 경제국이자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의회가 이제 처리하는 법안이 우리에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회의 구성원들을 뽑는 날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법안들이 우리 경제랑 또 우리 산업계도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치잖아요. 네. 예, 특히 우리 자동차 산업을 흔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IRA라고 몇 달간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IRA가 중간 선거 이후에 개정이 될지가 일단 관심이 가장 쏠리고 있고요. 네. 그렇겠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개미들의 투자처, 우리 사업 개미들 투자처인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또 관심사입니다. 네. 우선 중간 선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전망을 하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고 이후에는 이제 선거 결과의 또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식으로 국회의원 뽑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중간 선거라고 하잖아요. 왜 중간 선거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의원 선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네. 예. 대통령 선거 있기 중간에 아. 있으면은 중간 선거인 겁니다. 예. 중간 선거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성적표 받는 중간고사 성적표 받는 그러네요. 날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중간 시점에 열려서 미드텀 일렉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 후로부터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했는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이고 그렇겠군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향후 대권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이제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 아하.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이후에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는 특정한 패턴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선된 대통령이 주요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요 공약들 한두 개를 좀 적극적으로 한 2년 동안 추진하다가 보면은 또 야당이 반발을 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어그러지면서 또 추진력을 잃고 그러면서 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는 뭐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다고 하는데 빌 클린턴 행정부, 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네. 다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중간 선거의 결과가 참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뭐 같은 그런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상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근소하게 이제 우세를 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하원에서도 다수당인데 8석 차이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뒤집힐 수 있다는 건데 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상원에서는 네. 공화당이 49석을 가져가는 게 많이 기울어져 있고 네. 확률이 높고 민주당에서는 48석. 그러니까 한 자리가 부족합니다. 네. 또 세 자리가 남는데 이제 경합입니다. 네. 이제 경합인데 이 자리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제 좀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지금 정치 전문 매체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 미국에는 이제 정치 제도를 좀 더 설명을 좀 부연을 하자면은 네네. 첨언을 하자면은 상원의원은 100명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에서 2명씩 뽑기 때문에 예, 100명인데 이 100명 중 3분의 1인 35명을 이제 뽑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2년씩 인년보다? 뽑으니까 예, 예. 이렇게 뽑게 되고요. 하원은 다 바뀌는 거죠. 예, 하원은 이제 435명 전부이고 하원은 전원이 다 바뀌는 주마다 뭐 2명씩 뽑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해서 뽑습니다. 예. 그래서 435명인데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바뀌게 되는데 그렇죠.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215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194석을 가져간다는 전망인데 네. 나머지 26석은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게 포인트고 이것도 여기 경합주인데 예. 역시나 공화당이 꽤 앞선 만큼 이제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높다. 뭐 일각에서는 80% 정도로 확률을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공화당이 지지를 네.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왜 미국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예,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예. 그렇죠.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네. 하원도 다수당이었는데 네. 요약하자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잃거나 네. 거의 이제 잃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니 상하원 다 잃는다 이건데 미국인들이 이제 마음이 떠나는 거는 무엇보다도 경제입니다. 예. 경제. 경제는 공화당이다. 우파 공화당의 경제는 잘한다. 이런 인식이 미국인들한테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일단 데이터부터 좀 이제 먼저 네. 근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경제 문제랑 인플레이션을 이번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이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유능하다는 인식이 있고 미국인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랑 마찬가지로 또 물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록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금 5%대로 내려가는데 미국은 계속 8%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주 지금 물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하지만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유권자들한테 같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정약용 선생님이 시기정수라는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먹는 게 정치 중에 으뜸이다. 그건 경제가 또 제일이다. 네. 이거는 뭐 동서양, 고금 불문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미국 국민들이 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으로 마음이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아직은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동안 우리 경제에 그러면 공화당이 되는 게 과연 진짜로 유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수당에서 낸 여러 가지 입법 결의들이라든가 뭐 정책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공화당이 진짜 다수당이 돼서 이제 의회가 이제 뒤집히면 우리에게는 진짜로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진짜로 유리할 것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문제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네. 미국의 이제 경제 통상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예. 저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네. 이효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 내용은 공화당이라서 반대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랑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아래서 쌓아 올렸던 어떤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초당적으로 다 합의가 된 거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경쟁국이고 전략적 경쟁국이고 그렇죠. 또 견제해야 된다는 거는 합의가 된 거고 이런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나왔고 미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법안이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께 차별을 받고 네. 근데 또 미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키워주는 법안을 또 공화당이라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건 요약하자면은 에너지 전환, 미래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인 배터리를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서 네. 중국을 빼고 네.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게 이제 그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안인데 여기서부터 이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받았던 문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부품
소재 부품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피해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판매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미국 시장에 공략을 할 기업인데 네. 보조금을 받게 될 수가 없어서 받게 되지 못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가 더 지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 감축법 조금 전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 인플레 감축법을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세부적으로는 내용은 저도 가끔씩 이게 숫자가 이제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 전기차를 사면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7,500달러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절반을 받으려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뭐 이런 핵심 소재들, 리튬도 물론이고요. 네. 이런 핵심 소재들을 미국이랑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을 네. 해야 된다. 네.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율은 내후년 24년분에 48%로 시작해가지고 20%씩 늘어나서 26년에 80%로 채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예.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그 배터리 부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네. 전해액 이런 배터리 부품은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절반 이상 부품 비율이 50 미국에서 만든 게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것도 결국에는 2028년에 100%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조건이 더 있는데 또 내년부터는 이제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또 달렸습니다. 네. 이제 이게 되게 또 킬러 조항인데 사실은 소재 부품을 이제 빨리 다른 곳에서 소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전기차 공장을 후딱 만들어서 내년부터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립을. 그렇죠.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5년이니까 조지아주에서 열릴 네네. 공장을 시간이 좀 오픈하는데 아직 남았어요. 예, 시간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 불만을 제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이제 중국 견제라는 이제 초당적인 합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아까도 그렇죠. 말씀했다시피 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승리가 대대적으로는 이제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이제 차별받는 이 인플레 감축법이 중간 선거가 재논이 되고 또 수정이 될 수 있다. 약간은 다소 수정이 될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공화당이 승리하면 더욱 그런 추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데 공화당 측에서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 감축법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법안 내용 중에 재정 지출 확대 부분에서 좀 비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죠? 어떤 비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제임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게 좀 비꼬는 뜻으로 말하는 게 이제 뭐 법안에 인플레 감축법이라 이름 붙이면 인플레 잡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냐. 민주당원들한테 이렇게 막 비꼬듯이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재정 지출 확대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더 악화시키고 더 장기화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을 펼쳤고 예. 또 다른 공화당 의원도 결국에는 인플레 감축법에도 소용없이 인플레가 미 경제를 계속 휩쓸고 있다.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런 인플레 감축법이 또 인플레의 원인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자동차가 받는 차별을 좀 해소를 해주자. 네. 예, 이런 의견도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공화당 나오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예. 공화당도 이겨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의 이제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에서 한국 자동차 업체를 제외한 건 실수고 또 FTA를 위반한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고 이 미 정치권이 저질렀고 그리고 이걸 의회 차원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또 다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북미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차량에 보조금을 제외하는 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인플레 감축법 역시 또 이 의원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차별을 좀 해소해주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예, 레필 원욱 상원 의원은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도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9월에
발의를 했고요. 네. 상원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데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간선거 이후에 상원에서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최소한 좀 시간이라 좀 연장해주는 그러게요. 예,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뭐 승리를 하든 뭐 어떻게 중간선거 결과가 되든 간에 법안을 과연 개정을 해낼지 미 정치권이 이제 우리나라 업계가 이제 투자자들이 또 지켜볼 일입니다. 아, 이게 참,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예. 이 사람 미국인들도 의회에서 양심이 있어야죠. 예, 현대차를 제가 편드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가 그렇게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물론 뭐 미국 조차가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에 의해서 투자를 그렇게 거액의 투자를 하고 공장도 세우기로 했는데 뒤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현대차 목을 조르는 일을 하면 이건 좀 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감정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졸속 법안이에요. 제가 이게 예.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인 빌백 배럴이라고 이제 큰 어떤 대규모 재정 지출 공약이 있었는데 네. 그거가 뭐 좀 어그러지면서 좀 축소판으로 나온 건데 또 선거 앞두고 뭐 서둘러서 뭐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건 다시 재논의하고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증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예. 일단 지난밤 뉴욕 증시가 중간선거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고 앞으로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흐름을 그동안은 보였나요? 예, 저 앞서서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19번의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 어김없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오. 예, 100% 확률로 올랐다는 건데 예. 1년간 그러니까 1년의 시기로 네. 봤을 때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록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에게는 뭐 하락 배팅을 안 하셨다면 악재겠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금리 인상이 가져올 그런 후폭풍, 경기 침체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교보증권에 따르면은 미국 주가지수인 S&P 500 지수가 1970년 이후에 치러진 중간선거 이후에 100% 확률로 6개월 동안 14%, 1년간은 15% 상승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주가가 12%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간선거 이후에 좀 전국이 좀 다시 균형을 찾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또 그래요. 안도랠리를 시장이 좀 펼치는 그렇겠네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근데 또 블랙록은 이제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고 이게 전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실물 경제 완전히 고꾸라진 거 본 이후에나 금리 인상을 할 거라 뭐 이런 전망이 있고 또 중간 선거보다는 연준에 좀 무게를 실으면서 연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가지는 이벤트인데 이거를 능가하는 게 바로 연준 그리고 금리 상황, 금리 정책 금리 동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연준이 얘기했잖아요. 뭐 천천히 느리지만 계속 앞으로도 쭉 예. 이게 얼마나 충격을 준 말이었습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매의 발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 선거라고 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 뭐 그런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갈 길 멀다. 적절한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4%까지 올리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연준은 또 이제 4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통상적인 금리 인상폭이 3배잖아요. 원래 25bp 올리는데 75bp를 네. 4번 연속으로 밟고 나서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연준이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고 네. 시장이 또 충격을 받았고요. 당시에 S&P 500 지수도 한 2.5%인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은행이 80년대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중간 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하지만 그래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그런 히스토리상의 어떤 상승 리스크를 보여주는 그런 중간 선거였지만은 그래도 이 호재가 좀 묻혀버릴 것 같습니다. 예, 묻혀버릴 것 같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좀 예측이었고 여기까지는 뭐 예측이라는 게 제가 뭐 어떤
크리스탈 볼이라고 미국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미래를 보는 구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예측은 예, 예측입니다. 그냥 예측이고 2년마다 또 열리는 이 선거가 또 공화당이 또 이길지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예측이고 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제 워싱턴 정가의 주요 법안은 또 어떻게 또 풀려갈지 또 증권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또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예. 결과 보고 그다음에 예.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분석가들의 얘기가 예. 이제 종합이 되면 예. 서영태 기자가 한 번 더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서영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이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원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